집안일이나 할 것이지. 왜 밖으로 나가서 그러는 거야? 어머니, 제가 좋아하는 반찬 좀 더 많이 만들어주세요. 엄마 쓰레기통 좀 빨리빨리 비워주면 안 돼요? 냄새 나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분이 가족분들과 갈등이 심하신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해진 것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을 가정에 헌신해 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참을성이 많다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웬만한 일에는 화를 내지도 않고 누가 실수를 해도 그냥 넘어가는 편이었어요. 성격이 유순해서인지 친구들도 저에게 고민 상담을 자주 했어요. 좋은 성격이라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면 그게 독이 되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더 심했어요. 남편을 만나 처음에는 정말 든든했어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그 믿음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밖에서는 좋은 남편, 좋은 아빠처럼 보였지만 집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처음부터 가부장적인 사람이었어요. 살림과 육아는 온전히 저의 몫이었고 남편은 돈을 벌어오니까 당연히 저는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태도였어요. 결혼하고 몇 년은 별 생각 없이 받아들였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차츰 제게 쌓이는 피로와 서운함이 커져만 갔어요.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는 더 힘들었어요. 남편은 육아에 무관심했어요. 아이가 울어도 신경도 안 쓰고 밤새 아기 보느라 잠을 설친 날에도 저를 도와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회사 일로 피곤하다며 퇴근하면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봤어요. 그런 남편을 보며 한숨을 쉬다가도 그래도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왔으니 이해해야 한다고 저 자신을 다독였어요. 문제는 아이가 커가면서 남편을 닮아갔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들도 저를 당연한 듯 부리기 시작했어요. 물 한 잔 떠달라고 하고 신발을 가지러 가기 귀찮다고 저를 부르고 밥이 마음에 안 들면 투정을 부렸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들이 중학생이었을 때였어요. 방학이라 삼시세끼를 다 차려주고 있었는데 하루는 제가 너무 피곤해서 아들에게 직접 차려 먹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엄마가 해야지. 왜 나한테 시켜?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남편이 하던 말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었어요. 너무 화가 났지만 꾹 참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아들을 오히려 대견해 했어요. 아빠 닮아서 남자답다고. 그때는 그저 서러웠어요. 제 잘못인가 싶었어요. 제가 너무 아이를 오냐오냐 키운 걸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참았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조심스러워 했어요. 하지만 점점 저를 편하게 생각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 편함이 곧 당연함으로 변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기뻤어요. 며느리가 저를 편하게 여긴다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저를 이용하는 것이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저녁을 먹고 나서 식탁을 치우지 않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계속 그랬어요. 하루는 제가 일부러 설거지를 하지 않고 그냥 뒀어요. 며느리가 퇴근하고 돌아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어머니, 설거지 아직 안 하셨어요? 순간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왜 해야 하지? 본인들이 먹은 건데? 그때 처음으로 대놓고 말했어요. 내가 먹은 건 내가 치워. 나도 이제 힘들어. 그 말을 듣고 며느리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금방 웃으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피곤해서 깜빡했어요. 이따 할게요. 하지만 결국 그날 밤까지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그대로 쌓여 있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아니, 당신이 그거 좀 치우면 되잖아. 뭘 그렇게 큰일 난 것처럼 굴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평생 참고 살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참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로 모든 걸 바꿔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알겠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꿔야 할지 막막했어요. 남편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평생을 저렇게 살아왔고 저를 하인처럼 부리는 걸 당연하게 여기니까요. 아들도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보고 자랐으니 저를 당연히 자신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존재로 여기는 거겠죠. 며느리도 이제는 눈치를 볼 필요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조금씩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문득 거실에서 들리는 TV 소리가 귀에 거슬렸어요. 벌써 늦은 밤인데도 남편은 채널을 돌려가며 계속 TV를 보고 있었어요. 소파에 늘어져서 리모컨을 이리저리 조작하는 모습이 떠올라 속이 울렁거렸어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남편은 제가 나오는 걸 보고도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계속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보, 당신은 뭐가 그렇게 당연해? 남편이 리모컨을 누르던 손을 멈추고 저를 힐끗 쳐다봤어요. 뭐가? 설거지도, 청소도, 빨래도, 밥 차리는 것도 다 내가 하는 게 당연해?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어요. 당연하니까 당연하지. 당신이 집안일 하는 사람이잖아. 내가 밖에서 돈 벌어왔고 지금까지 이 집 유지한 것도 나고. 그 말에 너무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돈 벌어왔다고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워? 그래, 당신이 벌어온 돈으로 살림을 했고 아들 대학도 보냈어. 그런데 당신이 벌어온 돈으로 나는 뭘 해봤을까?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였어요. 내가 먹여 살렸으니 편하게 살았지. 뭘 더 바래? 그 순간 뭔가 끊어졌어요. 편하게 살았다고? 당신이 그렇게 살라고 했잖아. 내가 밖에 나가서 일하겠다고 하면 뭐라고 했어? 집이나 잘 지키라고 했지? 그러면서 지금 와서 편하게 살았다고? 남편은 짜증을 내며 리모컨을 던지듯 내려놨어요. 아, 피곤하게 왜 그래? 그냥 좀 조용히 살아. 그 말에 다시 한번 가슴이 뛰었어요. 조용히? 당신이 나한테 원하는 게 결국 그거야? 그냥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늙어 죽으라는 거야? 남편은 대답도 하지 않고 다시 TV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더 말해봤자 듣지도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갑자기 안방 문이 열리면서 아들이 나왔어요. 엄마, 밤늦게 뭐 하는 거야? 시끄러워서 깼어. 아들의 얼굴을 보자 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 내가 바로 이 집에서 그렇게 배우고 자란 거지.
내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 내 엄마가 참고 사는 걸 보면서 그래서 내 와이프까지 데려와서 나를 부려먹는 거야? 아들은 당황한 얼굴을 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순간 며느리도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멍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가 평소처럼 상냥한 척하며 물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저런 가식적인 태도에 속을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았어요. 내가 나한테 설거지를 떠넘기고 빨래도 미루고 집안일도 하지 않는 게 다 내 남편이 그렇게 컸기 때문이지. 이 집에서 보고 자란 대로 똑같이 하는 거 아니야? 며느리는 당황한 듯 입을 달싹였어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제가 요즘 바빠서. 그래, 바빠서 그랬겠지. 그런데 나도 바쁘다는 생각은 안 했니? 나도 일하러 나가는데 왜 너는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나한테 다 떠넘기니?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는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들이 한마디를 던졌어요. 엄마, 그냥 우리가 할게. 뭐 이렇게까지 난리를 쳐.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난리? 내 엄마가 난리를 쳐야만 내가 그제야 움직이는 거야? 그럼 내가 앞으로도 계속 난리를 쳐야겠네? 아들은 순간 말문이 막힌 얼굴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내 아버지한테도 너희한테도. 남편이 그제야 화가 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도대체 뭘 어쩔 건데? 저는 소리 없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쩔 거냐고? 이제부터 보여줄게. 내가 어떻게 할 건지. 그렇게 말한 뒤 방으로 들어왔어요. 마음이 이상하게 후련했어요. 그동안 쌓아왔던 감정들이 조금씩 터지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직감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느꼈어요. 어제 밤과는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늘 그렇듯이 바쁜 하루가 시작됐지만 어제처럼 무조건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몸이 천근만근인 것처럼 일부러 천천히 일어나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평생 이 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 아침을 준비해 왔는데 오늘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부터는 모든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니까요. 거실에서는 남편이 거칠게 기침을 해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밥은? 늘 하던 대로 툭 던지는 말투였어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일부러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한 번 더 불렀어요. 아침은 언제 차려? 그제야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어요. 남편은 신경질적인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며느리와 아들도 부스스한 얼굴로 방에서 나와 앉아 있었어요. 천천히 걸어가서 식탁 앞에 섰어요. 오늘부터는 각자 먹을 거 각자 준비해서 먹어. 남편이 황당한 표정을 지었어요. 뭐? 아들도 며느리도 당황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동안 내가 해온 게 당연했지. 근데 이제 그 당연한 거 안 할 거야. 당신들도 다 손이 있고 발이 있는데 스스로 해. 난 더 이상 하인처럼 살지 않아. 남편이 코웃음을 쳤어요. 아니, 당신이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아들도 맞장구를 쳤어요. 엄마, 왜 그래? 갑자기 왜 그러는데? 며느리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억지로 착한 며느리인 척하며 나섰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 와서 나보고 난리를 친다고 했던 게 누구더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만 너희가 움직이는 거야? 아들은 대꾸도 못하고 입을 꾹 닫았어요. 며느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어이없다는 얼굴이었어요. 그럼 밥은 누가 해?
남편의 뻔뻔한 한마디에 기가 막혔어요. 당신이 알아서 해. 내가 해줘야 한다는 법 있어? 당신도 이제 집에만 있는데 삼시세끼 얻어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좀 해봐. 남편은 기가 찼는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내가 해본 적이 있어야 하지. 이 나이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말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럼 배고프면 그냥 굶어. 단호하게 말하고 바로 식탁에서 일어났어요. 아들과 며느리도 아무 말도 못하고 저를 쳐다봤어요. 그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요. 저희가 생활비라도 드릴 테니까 그냥 예전처럼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났어요. 생활비 몇 푼으로 나를 사려고?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럼 무슨 뜻인데? 내가 내 입으로 말해봐. 며느리는 말을 얼버무리며 시선을 피했어요. 아들은 그제야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엄마, 알았어. 우리가 알아서 해 먹을게. 됐지? 그 말에 속이 조금은 시원했어요. 하지만 이 정도로 끝낼 생각은 없었어요.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바꿔나갈 거니까요. 그렇게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저만의 아침을 준비했어요. 늘 가족들을 위해 차렸던 밥상이 아닌 오직 저를 위한 간단한 아침.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못마땅한 얼굴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아들과 며느리는 주방에서 우물쭈물하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모습도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 겨우 첫걸음을 뗀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할 테고 더 큰 충돌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이제부터 이 집안의 규칙은 내가 정할 거니까. 아침을 먹고 난 뒤 일부러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늘 하던 대로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해야 했지만 이제는 안 할 거예요.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정말 내가 변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예전처럼 참고 살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조용히 앉아 있는데 거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이 주방에서 서성이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평소 같았으면 제가 다 치웠을 식탁 위의 그릇들이 그대로 있었을 테니까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천천히 문을 열고 나갔어요. 거실에는 여전히 남편이 앉아 있었고 아들은 설거지를 하려고 싱크대 앞에 서 있었어요. 며느리는 옆에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저를 보자마자 불만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엄마, 정말 안 치울 거야? 그 말에 어이가 없어서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내가 먹은 건 내가 치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아들은 한숨을 쉬며 물에 적신 그릇을 만지작거렸어요.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그냥 엄마가 해주면 되는 거잖아. 정말 황당했어요. 그래. 내 말대로 별거 아닌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면 되겠네.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돌렸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그럼 나머지 그릇은 내 마누라가 치우겠네. 그제야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요? 그래. 내가 먹은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해야지.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원래 설거지 담당이었는데요. 그럼 왜 안 했어? 며느리는 말문이 막힌 듯 우물쭈물했어요. 결국 아들이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됐어. 그냥 내가 할게. 그렇게 말하고 설거지를 마저 하면서도 계속 투덜거렸어요. 엄마도 참 별거 아닌 걸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그 말에 또다시 화가 치밀었어요. 너는 지금까지 별거 아닌 일을 나 혼자 다 하게 했어. 근데 정작 내가 조금 해보니 힘들지? 이제 알겠어? 아들은 대답하지 않고 설거지만 계속했어요. 며느리는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남편. 그 모든 걸 지켜보면서도 여전히 소파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당신은 뭐 해? 남편은 짜증난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내가 왜? 난 원래 안 했잖아. 그 말에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원래 안 했다고 앞으로도 안 할 거라는 건가? 남편은 귀찮다는 듯 손을 휘휘 저었어요. 당신이 뭐라고 하든 난 안 해. 그 순간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말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행동으로 보여줘야겠지. 이제부터 당신이 어떻게 나오든 나는 절대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날 이후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침을 차리지 않았고 빨래도 개지 않았어요. 청소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싱크대에 쌓여가는 그릇도 그대로 둬버렸어요. 늘 정리되어 있던 집이 점점 엉망이 되어 갔어요. 거실 바닥에는 머리카락과 먼지가 굴러다녔고 식탁에는 마른 음식 찌꺼기가 눌어붙었어요. 빨래 바구니에는 옷이 점점 쌓여갔어요. 아들은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설거지도 대충 하고 빨래도 자기 옷만 슬쩍 돌려 입었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집안일에 손 하나 대지 않았어요. 남편은 더 가관이었어요. 처음 며칠은 집이 더러워지든 말든 신경도 안 쓰더니 시간이 지나자 슬슬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집에서 대체 뭐 하는 거야? 당신이 하던 일을 안 하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내가 하던 일? 그럼 이제부터는 당신이 해. 남편은 코웃음을 쳤어요. 내가 당신 정신 차려. 내가 그런 걸 왜 해? 내가 왜 해야 했는데? 당신이 돈 벌어오니까. 근데 지금은 당신도 집에만 있잖아. 그럼 당신이 하면 되겠네. 남편은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럴 거면 내가 결혼을 왜 했겠어? 그 말을 듣고 정말 한 대 쥐어받고 싶었어요. 결혼을 왜 했냐고? 그럼 난 결혼해서 당신 하인 노릇하려고 태어났어? 당신 밥 차려주고, 당신 옷 빨고, 당신 집 청소하려고 여기 있는 거야? 목소리가 커지자 남편은 당황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 억지로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살림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지? 이제 그 당연한 거 없으니까 당신도 알아서 살아. 남편은 대놓고 짜증을 냈어요. 그래, 그럼 나도 아무것도 안 해. 누가 먼저 버티나 한번 보자고. 그렇게 버티기로 한 지 사흘째 되는 날, 결국 가장 먼저 무너진 건 며느리였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며느리가 식탁 위에 널브러진 쓰레기들과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리고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 저 그동안 신경 못 써서 죄송해요. 제가 설거지 할게요. 며느리가 드디어 손을 대겠다고 하니까 아들은 대놓고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왜 내가 해? 그냥 내버려둬. 그러자 며느리는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 당신이 할 거야? 나도 지저분한 거 더는 못 참겠다고. 아들은 대답도 못하고 입을 꾹 다물었어요. 며느리는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그렇지, 이제야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그런데 남편은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한참 후
결국 남편도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어요. 이제 좀 정리 좀 하지 그래. 그 말에 일부러 천천히 돌아봤어요. 정리. 누가? 남편은 짜증을 냈어요. 누구긴 누구야. 당신이지. 내가 왜? 당신이 하면 되잖아. 그러자 남편이 버럭 화를 냈어요. 당신이 이러면 집골이 뭐가 돼? 그러니까 당신이 하면 되겠네.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결국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요? 이제 더는 당신들 하인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이 집에서 제대로 된 질서를 세울 거예요. 그날 저녁 평소처럼 집에서 혼자 쉬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동네 산책하며 인사하던 이웃이었어요. 잘 지내요? 반가운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몇 번 함께 점심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었어요. 그럼요, 갑자기 웬일이에요? 아, 다름이 아니라 우리 마트에서 직원 한 명이 그만두게 돼서 자리 하나 비었거든요. 혹시 일해 볼 생각 없어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일이라니. 예전 같았으면 엄두도 내지 못했겠지만 요즘 저 자신을 바꿔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게다가 돈을 번다면 경제적으로도 남편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요? 제가 가서 해도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성격도 꼼꼼하고 일도 잘할 것 같은데요. 시간도 괜찮고 초보자도 금방 배울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할게요. 언제부터 나가면 될까요? 이웃은 반갑다는 듯이 웃으며 바로 다음 주부터 출근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오랜만에 제 힘으로 돈을 벌기로 했어요. 출근 첫날, 오랜만에 바깥일을 나간다는 생각에 설레면서도 긴장됐어요. 일하는 동안은 집안일도 있고 오롯이 저만을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마트에 도착하자 반갑게 맞아줬어요. 와줘서 고마워요. 같이 일하게 돼서 정말 좋아요. 저도요. 잘 부탁드려요. 처음 맡은 일은 단순한 계산대 보조였어요. 물건을 정리하고 고객들이 가져온 제품을 바코드 찍어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오랜만에 사회생활을 한다는 게 낯설면서도 신나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신나는 기분도 오래가지는 않았어요. 출근한 지 사흘째 되던 날 계산대를 정리하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하는 거야? 고개를 들자마자 눈앞에 남편이 서 있었어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남편은 평소보다 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당신이 여길 왜 와? 남편은 팔짱을 끼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말했어요. 내가 이 동네에서 당신이 마트에서 일한다는 소리를 들었어. 그럼 뭐? 일할 수도 있지. 남편은 황당하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이 돈이 그렇게 필요해? 내가 돈을 벌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문제야? 남편은 기가 막히다는 듯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니, 당신이 벌겠다는 게 아니라 그게 필요하냐고. 내가 생활비 못 줘. 그 말에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생활비를 줘도 눈치 보면서 써야 하는 돈이잖아. 내가 사고 싶은 거 하나 사려고 해도 당신 눈치 보고 병원비라도 쓰려고 하면 꼭 잔소리부터 듣고 이젠 그거 안 하고 싶어. 내 돈을 내가 벌어서 내가 쓰고 싶다고. 남편은 팔짱을 낀 채로 한심하다는 듯이 저를 내려다봤어요. 이 나이에 갑자기 이래서 뭐 할 건데. 그냥 조용히 살면 안 돼. 아니, 조용히 사는 게 뭐야? 내 인생인데 왜 당신이 가만히 있으라고 강요해? 남편은 코웃음을 쳤어요. 별일이네. 살다 보니 당신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
그럼 계속 나한테 기대서 살 줄 알았어? 이제 그럴 생각 없으니까 당신도 정신 차려. 남편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다가 한숨을 푹 쉬었어요. 그래. 어디 한번 얼마나 버티는지 보자. 그렇게 말하고는 뒤돌아서 나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당신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난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날 이후 남편은 계속 마트에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마치 감시라도 하듯이 틈만 나면 계산대 근처에서 서성거렸어요. 고객이 많을 때도 상관없이 와서 일부러 말을 걸고 직원들 앞에서 면박을 주기도 했어요. 하루는 제가 계산을 정리하고 있는데 남편이 다가와서 비꼬듯이 말했어요. 당신이 진짜 이러고 있는 걸 보니까 웃기네. 무슨 뜻이야? 남편은 주위를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 나이에 남들 앞에서 계산이나 짓고 있으니까 속이 후련해.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일지는 생각 안 해. 그 말에 너무 화가 나서 바로 받아쳤어요. 그럼 당신은 사람들 눈에 내가 평생 당신 밥 차려주고 하인처럼 사는 건 어떻게 보였을까? 남편은 순간 당황한 얼굴을 했어요.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써. 당신이 어떻게 보든 남들이 어떻게 보든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남편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다가 결국 아무 말 없이 돌아갔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며칠 뒤에도 또 왔어요. 계산대에서 바쁘게 손님을 응대하는데 남편이 제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당신, 대체 언제까지 이 짓 할 거야? 그 말에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남편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남편의 감시도 비아냥도 이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절대 뒤로 돌아가지 않을 거니까. 마트에서 일한 지도 한 달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틈만 나면 마트에 찾아와서 감시하고 일 그만두라고 압박했지만 그럴수록 더 버텼어요. 더 이상 남편 말에 휘둘릴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들 부부. 원래는 몇 달만 지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이 돈을 모아 신축 아파트로 이사 가야 한다고 조금만 부모님 집에서 지내겠다고 했어요. 처음엔 그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집이 자기들 집인 것처럼 자리 잡고 있었어요. 처음엔 미안해하던 며느리도 이제는 당연한 듯이 저를 부려먹기 시작했어요. 아침이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향해 어머니, 아침 드셨어요?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아들은 더 심했어요. 퇴근하고 오면 거실에서 발을 쭉 뻗고 소파를 차지하고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설거지는 늘 쌓여 있었고 세탁 바구니에는 빨랫감이 가득했어요. 며느리가 한 번은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너무 피곤해서 빨래를 못 돌렸어요. 내일은 꼭 할게요. 그 말을 듣고 그냥 한숨을 쉬었어요. 내일은 꼭 한다고? 그런 말이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며느리가 한 번이라도 자기 손으로 세탁기를 돌리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들 부부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 일부러 앞에 앉았어요. 너희 언제 나갈 거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아들이 눈을 찌푸렸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몇 달만 지낸다고 했잖아. 근데 벌써 몇 달이 훌쩍 지났어. 이러다 평생 우리 집에서 살겠다고 하겠네. 아들은 갑자기 짜증을 내며 소리를 질렀어요. 알아서 나갈 거니까 신경 꺼! 그 순간 속에서 뜨거운 게 확 치밀어 올랐어요. 신경을 끄라고? 이게 누구 집인데 내가 신경을 꺼야 해? 내가 나가야 할 집에서 내가 신경을 끄라고?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짜증을 냈어요.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우리가 뭐 크게 잘못했어? 그냥 좀만 더 기다려주면 되잖아. 더 기다려달라고? 지금까지 기다려줬잖아. 근데 너희가 한 게 뭐 있어? 집안일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생활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내가 무슨 너희 가정부야? 그때 남편이 거실로 나왔어요. 무슨 소란이야? 아들이 팔짱을 끼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아빠, 엄마가 우리 보고 언제 나갈 거냐고 계속 뭐라 해. 그러자 남편이 한숨을 푹 쉬더니 저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당신, 왜 별것도 아닌 일로 이렇게 난리야? 애들 힘든 거 모르나? 그 말에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힘들다고? 그래서 내가 힘들어야 해. 내가 죽어라 집안일 다 떠맡고 살아야 해. 남편은 저를 노려보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니, 부모가 그 정도도 못해줘? 그 순간 참을성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부모라고? 부모면 자식이 잘못하고 있을 때 바로 잡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 아들 하는 꼴이 이 모양인데도 부모가 당연히 희생해야 한다고? 남편은 입을 꾹 다물었어요. 아들도 불만스러운 얼굴로 벽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알겠어요. 저희가 앞으로 더 신경 쓸게요.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그 말을 몇 번째 듣는 줄 아니? 내가 신경 쓰겠다고 한 게 벌써 몇 달째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결국 저도 더는 말이 하고 싶지 않아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싱크대에는 여전히 그릇이 쌓여 있었고 빨래 바구니는 더 넘쳐났어요. 거실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편하게 앉아서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확신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이제 정말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거예요. 마트에서 일하면서도 집에 돌아오면 쌓여있는 집안일이 그대로였어요. 처음엔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와주겠지 했지만 그 기대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 무너졌어요. 며느리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점점 변해갔어요.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식탁 위에 반쯤 비워진 반찬 그릇들이 놓여 있었어요. 싱크대에는 아침부터 쌓여있던 그릇들이 그대로였고 거실에는 며느리와 아들이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으니 며느리가 부엌으로 다가와 싱긋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나물 반찬 맛있긴 한데요. 고기 반찬도 좀 자주 해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그대로 내려놓았어요. 지금 뭐라고 했니? 며느리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아, 그냥 제가 고기 반찬 좋아하는데 요즘 좀 부족한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웃을 수도 없었어요. 고기 반찬이 부족해? 그럼 내가 하면 되겠네. 며느리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금방 태어난 얼굴로 돌아왔어요. 아,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요. 퇴근하고 오면 너무 피곤해서.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나는 피곤하지 않을 것 같아. 나도 똑같이 일하고 집에 오는데
그때 거실에 앉아 있던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왜 그래? 그냥 해주면 되잖아. 며느리가 힘들다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며느리는 힘든데 나는 힘들면 안 돼. 아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였어요. 엄마는 원래 잘하잖아. 원래 하던 사람이 하는 게 더 빠르기도 하고.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원래 하던 사람이니까 계속하라고? 그럼 평생 내 아빠 밥 차려주고 내 밥 차려주고 이제는 내 마누라까지 부려먹으라고? 아들은 귀찮다는 듯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그 순간 거실에서 남편이 헛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어요. 아니, 당신 정말 왜 그래? 며느리가 예쁘게 부탁하는데 왜 그렇게 꼬아서 들어? 꼬아서 들어?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집에 오자마자 씻지도 못하고 밀린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내 마누라는 고기 반찬이 부족하다고 불평을 하고 있고 내 아빠는 그걸 내가 꼬아서 듣는다고? 며느리는 그제야 뭔가 눈치를 챈 건지 손을 살짝 내저으며 웃었어요. 아,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그럼 뭔 뜻이었는데?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냥 내 입맛대로, 내 남편 입맛대로 맞춰달라는 거 아니야? 내가 무슨 식당이야? 너희들 주문 들어줘야 해? 아들이 다시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어요. 엄마, 진짜 별것도 아닌 걸로 너무 예민하게 구네. 그 말에 눈앞이 핑 돌았어요. 별거 아니라고? 내가 먹고 남긴 그릇들, 내 마누라가 싱크대에 쌓아놓은 그릇들, 빨래 바구니에 쌓여있는 옷들, 그거 다 내가 처리하는데 그게 별거 아니야? 아들은 그제야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거실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에도 저는 잠들지 못하고 부엌에 서 있었어요. 싱크대에 남은 설거지를 마저 하고 바닥을 닦고 내일 아침 반찬을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문득 손을 멈추고 싱크대를 바라봤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일까? 남들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쉴 텐데 저는 왜 이렇게 손에 물을 묻히고 있어야 할까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제가 아끼고 키운 아들조차도 저를 당연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가족일까요? 그날 밤 설거지를 끝내고 조용히 거실로 나와 불이 꺼진 집을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구나. 이제 더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요. 마트 일이 쉽지는 않았어요. 오랜만에 하는 노동이었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 온몸이 쑤셨어요. 그래도 버텼어요. 오로지 제 힘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고 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였으니까요. 하지만 몸이 버티지를 못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온몸이 뻐근했고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출근 준비를 하려고 일어나려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지러워서 벽을 짚고 겨우겨우 일어났어요. 그냥 하루 쉬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러면 집에서 남편이 또 잔소리를 할 게 뻔했어요. 며느리는 집안일을 더 미룰 테고 아들은 여전히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거예요. 결국 몸을 이끌고 출근했지만 몇 시간도 버티지 못하고 쓰러질 뻔했어요. 결국 같이 일하는 이웃이 걱정하며 병원에 가보라고 했어요.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 그냥 하루 쉬어요. 수액이라도 맞고 와요. 괜찮다고 했지만 결국 손에 이끌려 병원으로 갔어요. 의사가 몸살이라고 하면서 수액을 맞고 쉬어야 한다고 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수액이 팔로 흘러들어가는 걸 보면서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이렇게까지 몸이 망가질 때까지 무리해야 했나? 하지만 이대로 집에 가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집에 들어가서 몸이 아프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 밥은 아프면 미리 말했어야지. 그런 말들이 눈앞에 선하게 떠올랐어요. 수액을 다 맞고 병원 침대에서 1시간 정도 눈을 감고 쉬었어요. 그래도 피곤함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집에 가서 쉴 수도 없었어요. 집에 도착한 시간은 밤 10시가 넘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음식 냄새가 퍼졌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면서 거실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숨이 막혀왔어요. 테이블 위에는 치킨 상자, 피자 박스, 족발 용기, 컵라면 용기가 어지럽게 쌓여 있었어요. 바닥에는 콜라, 페트병과 종이컵이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기름 묻은 휴지들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어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그 지경 속에서도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TV를 보고 있었고 아들과 며느리는 방에서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 광경을 보자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때 남편이 TV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툭 던지듯이 말했어요. 왜 이렇게 늦어 어디서 놀다 온 거야? 그 말이 귀에 꽂히는 순간 몸살로 후끈 달아올랐던 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그걸 듣고도 아무 대꾸 없이 서 있자 며느리가 방에서 나와 천연덕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안 계셔서 시켜 먹었어요. 내일 치울게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내일 치운다고?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내일이 오면 또 그대로 방에 들어가겠지. 그리고 또 내일이 오면 또 똑같겠지. 그때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다시 한마디 했어요. 집안 꼴 좀 봐라. 아침부터 뭐 하고 다닌 거야? 그 말에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몸이 후들거렸어요. 아침부터 몸이 아파서 겨우겨우 출근했고 병원에서 수액까지 맞고 이제야 집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제가 없던 시간 동안 잔치를 벌였고 그 결과물이 이웃 쓰레기장이었고 그걸 보고도 저한테 뭐하고 다녔냐고 묻고 있었어요. 도대체 내가 왜 이 집에 있어야 하는 걸까? 그 순간 정말 이 집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온몸이 떨리고 머리가 새하얘지는 기분이었어요. 이 집에서, 이 사람들 틈에서 저는 사람 취급도 못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왔는데 집이 이 모양인데도 아무도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한테 따지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참고 살았던 게 잘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저를 만만하게 본 거예요. 더는 참을 이유가 없었어요. 벌컥 아들과 며느리 방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어요. 짐 싸서 당장 나가! 방 안에서 느긋하게 누워있던 아들과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 저를 쳐다봤어요. 아들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쳤어요. 엄마, 뭐 하는 거야?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냐고? 정말 모르는 거야? 거실을 손짓하며 가리켰어요. 지금 이 집이 무슨 돼지 우리 같은지 안 보여? 내가 집에 없으면 이 지경이 되는 거야?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어? 너희들 몇 달만 있다가 나간다더니 몇 달이 지나도 아무 말도 없고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제는 내가 당연한 듯이
너희 뒤치다꺼지까지 해줘야 해. 며느리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내일 치운다고 했잖아요. 내일? 내일은 무슨? 내 입에서 그 말 나온 게 오늘이 처음이야? 너 딸 동안 내일 치운다고만 하고 한 번이라도 치운 적 있어? 내가 내 아녀야?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는지 고개를 돌렸어요. 아들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엄마, 진정해. 그냥 우리가 치우면 되잖아. 그 말에 헛웃음이 나왔어요. 이제야 치운다고? 내가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치울 생각이나?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도 계속 난리를 쳐야겠네? 그래야 내가 움직이겠지?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며느리는 슬쩍 아들의 눈치를 보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그때 남편이 거실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미쳤어. 갑자기 왜 이래? 당신도 나가! 남편이 저를 황당한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뭐? 이혼할 거야!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남편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이혼. 당신이 무슨... 그동안 참고 살았던 게 바보 같아. 내가 이렇게 살려고 결혼한 줄 알아? 이제 끝이야. 당신도 짐 싸서 나가. 남편이 당황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잠깐만. 무슨 이혼까지... 말 돌리지 마. 난 더 이상 이 집에서, 이 가족 속에서 하인처럼 살지 않아. 당신도, 저 인간들도 다 나가. 아들이 화가 났는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제발 좀 진정해. 이건 너무 갑작스럽잖아. 갑작스러워? 갑작스러운 게 뭔데? 내가 평생을 참고 살았어. 내가 참는 게 당연했지? 내가 참고, 내가 다 하고, 내가 헌신하고, 그래서 내가 계속 그러고 살 거라고 생각했어.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걸 내가 해볼래? 내 마누라가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내 아빠가 밥 차려오라 하고, 내가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돌아왔는데 집이 돼지 우리가 돼 있어. 그러면 넌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아.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그리고 이제 그만할 때가 됐어. 너희도 나가. 난 너희 부모지. 너희 가정부가 아니야. 며느리는 이제야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달았는지 아들의 옷자락을 슬쩍 잡았어요. 자기야, 그 순간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옷장을 열어 닥치는 대로 아들 부부의 옷을 꺼내서 방 밖으로 던졌어요. 캐리어를 끌어와서 며느리의 화장품 가방을 집어넣고 그대로 현관으로 던졌어요. 아들이 황급히 달려와 말렸어요. 엄마, 진짜 이러지 마. 진짜 이러지 마. 지금 내가 하는 게 진짜라고 이제야 알겠어? 너희 몇 달만 있다가 나간다고 해놓고 몇 달이 지나도 아무런 말도 없었어. 나한테 한마디라도 했어? 이제 슬슬 나가야겠다고? 안 했지? 왜? 이게 편하니까. 며느리는 짐을 끌어안고 당황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너도 나가. 너도 똑같아. 처음에는 조심하는 척하더니 이제는 아예 나를 부려먹잖아. 내가 내 하녀야? 내 시어머니가 아니라?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남편이 다시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지금 정신 나갔어. 그래, 정신 나갔다. 정신 나가고 싶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미치지 않으려면 이 집에서 너희들이 나가야 해. 거실에는 여전히 배달 쓰레기들이 널려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제가 이 집에서 평생 참고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짐을 다 내던지고 문을 활짝 열었어요. 당장 나가! 남편은 끝까지 버텼어요.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처음에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이혼! 당신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절대 이혼 안 해줘.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혼 안 해준다고? 당신이 뭔데 허락을 해? 내 인생이야. 내가 결정해.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웃기지 마! 내가 평생을 내 돈으로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뭐래?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음이 났어요. 그래. 내가 돈을 벌어왔지. 하지만 내가 번 돈으로 나는 뭘 해봤을까? 내 부모 챙기고, 내 형제들 도와주고, 내 자식 키우고, 내 밥 차리고, 내 옷 빨고, 내 집안 치우느라 내 인생은 없었어? 근데 이제 그게 끝났다고. 남편은 기가 막힌다는 듯 쳐다봤어요. 당신 정말 미쳤구나! 미쳤다고 해도 좋아. 이제는 나를 위해 미칠 거야. 결국 법원까지 가게 됐어요. 남편은 끝까지 이혼을 거부했어요. 자기 돈으로 이룬 집이고 재산이라고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버텼어요. 하지만 법원은 제 편이었어요. 평생을 살림하며 가정을 지탱해왔다는 점이 인정됐고 남편이 가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가족과 형제들만을 챙겼다는 사실도 중요하게 작용했어요. 남편은 법정에서까지 억지를 부렸어요. 이 여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내가 벌어온 돈으로 살림했으면서 이제 와서 반을 가져가겠다고요. 판사는 냉정했어요. 아내가 전업주부로 가사를 담당하는 것도 부부 공동의 기여로 봅니다. 기여도를 인정하여 재산을 분할합니다.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나는 이혼 못해. 하지만 결정은 내려졌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완전히 갈라섰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따로 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자기들끼리도 잘 살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생활비 문제로 계속 불평을 했어요. 자기야, 이렇게 빠듯하게 살 거면 애는 언제 낳아? 이대로 애까지 생기면 어떡할 건데? 아들은 짜증을 냈어요. 나도 어떻게든 벌어오려고 하고 있잖아. 그럼 자기 엄마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든가. 그 말을 듣고 아들은 황당해했어요. 우리 엄마 지금 우리한테 관심도 없는데 무슨 도움을 받아? 며느리는 차갑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대로 살 거야? 난 이렇게 힘들게 살 자신 없거든. 아들 부부 사이에 점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한편 남편은 혼자가 됐어요. 이혼하고 처음에는 큰 소리를 쳤어요. 나 혼자 살아도 얼마든지 잘 살아. 하지만 그게 현실이 아니었어요. 밥을 해본 적이 없던 남편은 처음엔 대충 편의점 음식으로 버텼어요. 하지만 매일 그렇게 먹다 보니 속이 쓰리고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끼니를 해결하려고 밥을 해보려 했어요. 쌀을 씻어서 밥솥에 넣었는데 물을 얼마나 넣어야 할지 몰랐어요. 물이 너무 적었는지 딱딱한 밥이 되었고 다음번엔 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질척거렸어요. 국을 끓여보려고 했지만 간을 맞추지 못해 싱겁거나 너무 짜졌어요. 이게 뭐야? 혼잣말을 하면서도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당연하게 차려져 있던 밥상, 따뜻한 국, 정리된 집. 이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점점 집이 어지러워졌어요. 빨래는 쌓였고 설거지는 하지 않아 개수대에 그릇들이 산처럼 쌓였어요. 바닥에는 먼지가 굴러다녔어요. 하지만 치울 사람도 잔소리할 사람도 없었어요. 어느 날 혼자 앉아 차가운 밥을 씹으며 남편은 중얼거렸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당연하게 해왔던 것들이 이제는 없는 게 되어버리니까 그제야 소중함을 깨닫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나는 이제 그 사람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이혼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작은 오피스텔을 구하는 거였어요.
이제 더 이상 넓은 집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치워주지 않는 거실도, 끝없이 쌓이던 빨래도, 늘 차려야 했던 밥상도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요. 제 삶을 위해 딱 필요한 공간, 그거면 충분했어요. 작은 오피스텔이었지만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내 집이라는 걸 느꼈어요. 남편과 아들의 공간이 아니라 오로지 저만을 위한 공간. 이제는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밥은 이거 좀 치워! 뭐 하고 다닌 거야? 그런 말들이 사라진 조용한 공간에서 저는 자유를 만끽했어요. 마트 일도 그만뒀어요. 이제 더 이상 돈 때문에 무조건 일할 필요가 없었어요. 재산 분할로 받은 돈과 제가 평생 아끼며 모아온 돈이면 충분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해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둘 시작했어요. 여행을 떠났어요. 평생 남편과 가족들 뒷바라지 하느라 단 한 번도 여행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남들은 결혼 기념일에 해외여행도 가고 친구들이랑 국내 여행도 가지만 저는 늘 밥을 차리고 빨래를 개고 집안을 돌보느라 어디 한번 나가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랐어요. 기차를 타고 바닷가로 떠났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보며 그동안 왜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싶었어요. 도착해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해변을 걸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뜨릴 때 문득 실감이 났어요. 아, 나 이제 진짜 자유구나. 바닷가 카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한참을 바다를 바라봤어요. 그동안 바다를 본 적이 없었나? 멀리 떠나지 않더라도 시간만 냈다면 충분히 볼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조차 못했어요. 오로지 남편이 먹을 밥, 아들의 세탁물, 집안 청소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돼요. 그렇게 여행을 다녀온 후에는 그림 교실을 등록했어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제가 하고 싶은 게 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림을 좋아했었다는 게 떠올랐어요. 미술관을 가면 한참을 그림 앞에서 서 있곤 했어요. 연필 하나로 슥슥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도 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어요. 선이 삐뚤빼뚤했고 색칠도 어색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그리는 게 아니라 저 스스로를 위해 그리는 거니까요.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요. 그동안 남을 위해 바쁘게 살던 시간이 아니라 저를 위한 온전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운동도 시작했어요. 오전이면 동네 공원에서 가볍게 걷기 운동을 하고 요가 교실에도 등록했어요. 몸을 움직이는 게 이렇게 상쾌한 거였나 싶었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도 집안일 하나 하지 않으면서 제가 밖에서 뭘 하려고 하면 잔소리를 했어요. 그 나이에 뭘 배우고 다녀! 그냥 집에서 조용히 쉬면 안 돼! 하지만 이제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었어요.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창가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내렸어요. 이전 같았으면 이 시간이 절대 오지 않았을 거예요. 남편이 TV를 크게 틀어놓고 아들이 저를 부르고 며느리가 집안일을 미루고 저는 그걸 다 떠안고 허둥지둥 움직이고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조용한 공간에서 저는
온전히 저를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창밖을 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아, 이제야 나로서 살 수 있구나.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제야 진짜 제 삶을 찾은 것 같았어요.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